33번에 보면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 구하기라고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가정 P가 결론 Q에 참이려면 그 얘기는 가정 P가 결론 Q에 이렇게 참이려면 이거는 명제 표현이고 이거를 집합 표현하게 되면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만약에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으로 표현해서 그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게 문제 푸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예를 봅시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P면 Q이다. 이게 가정, 이게 결론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포함될 때 그게 참이되게 하는 실수 A 값의 최대값을 구하죠. 수직선에 표현해 봅시다. 일단 가정 P부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값 A라는 값 이하를 갖습니다. 그럼 그 값을 가지고 걔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포함되는 게 조건 P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Q는 5 이하의 값. 근데 5 이하의 값을 만약 여기다 그린다면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지 않은 이런 부분인 발레가 존재하죠. 발레가 존재하지 않게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려면 5가 여기쯤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Q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결론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성립하겠죠. 그럼 P면 Q에다가 참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A 값이 5보다는 왼쪽에 작아야 될 테고 등호부터 됩니까? 이런 부등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5와 A가 같아질 때를 고려하라고 했죠. 그럼 이게 등호가 지금 그림상 A가 5보다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등호가 붙는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말해요. 여기 5가 있었고 A가 1위로 가는 겁니다. A가 1위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인 동시에 A가 돼도 파란색이 이 녹색에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포함이 되죠. 파란색 어느 영역이나 어느 값도 노란색이 아니 초록색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P면 Q에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는 P와 Q가 서로 같은 경우인데 P와 Q가 서로 같아도 P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등호가 붙는다. 따라서 A는 5 이하의 값을 가지니 A의 최대값은 5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조건 PQ에 대하여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P면 Q에다가 참 마찬가지죠. 이 얘기는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그럼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근데 결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직접 숫자 나와 있으니까 바로 씁시다. 여기 마이너스 3 이상 6 이하. 근데 그림 포함 관계상 P면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Q가 P를 포함하는 관계로 가야 되겠죠. 근데 Q도 디귿자 모양의 수직선이 나타난다면 P도 디귿자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절대값 x-2가 K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K는 문제 나오는 자연수겠죠. 절대값이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그럼 절대값이 K 이하라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2가 양수 K보다는 작거나 같고 음수 K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뭐 간단한 예를 이런 거죠. 절대값 A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풀 때 A가 양수 2보다는 작지만 음수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이런 숫자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절대값이 2 이하의 숫자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절대값 풀어내고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이값으로 x-를 표현하고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최종 결론이니까 양변에 2를 더해요. 그럼 얘는 2-k, 얘는 2+k가 되겠죠. 근데 얘는 모양상 보면 얘도 디귿자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디귿자 모양. 얘가 2-k, 얘가 2+k. 이 디귿자가 P를 뜻하는데 P가 이 디귿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P, 얘가 2-k, 얘가 2+k. 얘가 P의 범위가 된다. 그래서 P가 Q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성립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려면 이 그림 수직선이 완성되려면
왼쪽에 있는 범위도 성립해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범위도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의 개념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만 성립 또는 얘만 성립이 아니고 둘 다 이 범위를 완벽히 성립해야 되니까 그 왼쪽에 있는 E-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등호, 얘도 등호, 얘도 등호, 그럼 둘이 같아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동시에 연립부등식 푸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E 플러스 K가 6보다는 오른쪽 6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등식 두 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1번 부등식 푸시면 넘기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게 되면 위쪽에 있는 범위는 K가 5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5 양변 음으로 나누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밑에 거는 이게 넘어가고 2가 넘어가고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 범위랑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그럼 이 위아래 동시에 만족. K는 5 이하, 4 이하의 동시 범위는 4 이하죠. 이렇게. 이게 K 값의 최종 범위가 되죠.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K의 개수는 1, 2, 3, 4, 4개가 정답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자, A가 자연수일 때 두 조건 P, Q에 대하여 Q이면 P가 참이다 그러죠. 이번에는 이 Q가 가정이고 P가 결론인 거예요. 꼭 P가 가정, Q가 결론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럼 P가 Q이기 위한 참인 조건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Q를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Q의 여집합이죠. P의 진리집합. 그럼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럼 Q의 여집합, Q니까요. Q가 얘면 Q는 X가 2분의 A보다 작다의 부정이니까 X는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니까 연립부등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반대, X는 3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가 2분의 A보다는 커나 같고 X가 3A보다는 작다. 이게 Q가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큰 범위 P가 지금 조건상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쓰는 게 좀 유리해 보이네요. 여기는 등호가 있고요. 얘는 등호가 없어요. 12, 빈 동그라미. 이게 이제 P인 상태고 P 혹은 Q의 여집합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이게 지금 P죠. Q의 여집합은 디귿자 모양이죠. 근데 제가 Q의 여집합 디귿자 모양인데 이 디귿자가 P라는 디귿자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안에다 이렇게 배열하시면 돼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안에 이렇게 배치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느낌으로 3A. 자, 이제 푸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2분의 A가 1보다 커야 되죠. 크거나 같다. 등호 둘 다 있을 때는 등호 같이 따라 붙는 거고 동시에 이쪽 3A가 12보다 일단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제 헷갈리네. 얘는 지금 색칠이 돼 있고 이 값을 갖고 얘는 안 같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 등호가 붙는 걸까요? 안 붙는 걸까요? 이게 좀 헷갈리죠? 자, 해석을 해봅시다. 어차피 3A가 12보다 작은 건 확실하니까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하고 크면 안 되겠죠. 크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만약 3A가 이 정도로 갔어요. 그럼 이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장되다 보면 여기가 뭐가 되죠? 발레가 돼요. 그죠? Q이면서 P 안에 있어야 되는데 Q이지만 P 안 들어가는 원소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3A가 12보다는 작다는 맞고 크다는 답이 안 돼.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작은 건 돼. 큰 건 답이 안 된대요. 그럼 같은 걸 고민해 봅시다. 같다는 얘기는 여기 12가 있고 이게 P예요. 색깔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요. 색깔 책에 저기 그림에 맞게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0이고 포함해야 되는 더 큰 애 P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포함되는 Q를 그리되
3a가 12로 오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거든요. 3a가 10이랑 같은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낙q, q의 여집합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말할 수가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다면 발레가 있다는 뜻인데 누가 발레예요? 12가 발레예요. 3a는 포함이 되는 작은 애는 이 10이라는 값을 결국은 갖게 되는 거죠.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포함해야 되는 더 큰 애가 10이라는 값을 안 갖고 있잖아. 결론 이 12의 위치가 발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이 되는 작은 애는 가지고 있는데 포함해야 되는 큰 애가 그 11을 갖지 못한다는 뜻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지 않는 얘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얘기는 3a와 12가 같아지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3a랑 12는 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커도 안 되고 같아져도 안 되고 결론은 작은 위치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위에 거 양변에 2를 곱하면 a는 2보다 커 나갔고 아래 거 양변에 3으로 나누게 되면 a는 4보다 작죠.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2 이상 a는 4 미만이 정답이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연수 a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값은 2와 3 그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으나 이거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처음에 최초의 위치를 잡는 것 이런 모양이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몇 번 연습하다 보시면. 근데 어디가 제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부등식 표현할 때 등호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부등식 표현할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게 좀 헷갈려요. 어떨 때는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안 들어갔다. 그럼 이것만 기억합시다.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등호가 붙는 경우 마지막에 답을 쓸 때 쟤랑 쟤랑 위치 구분할 때 어떤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냐 작냐는 금방 구분하는데 등호가 붙냐 안 붙냐 고민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면 이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포함하는 애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죠. P이면 Q에다가 참일 때 달리 말하면 라지 P가 라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 이게 성립 지금처럼 이런 문제일 때 등호가 안 붙는 경우만 등호가 붙지 않는 경우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됩니다. 큰 놈이 포함해야 되는 큰 놈이 이렇게 빨간색이었다고 칩시다.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렇게. 등호가 안 붙는 케이스가 언제냐면 포함해야 되는 큰 애는 그 값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위치에 뭐가 있든 간에 그 값을 안 갖는 거야. 근데 포함되는 작은 애가 그 값을 가질 때입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일 때는 등호가 붙지 않습니다. 결론은 작은 건 가졌는데 큰 게 안 가졌을 때 똑같은 위치의 값이 작은 거는 문자가 그 값을 가지고 있는데 큰 거는 안 가지고 있을 때 이 경우 빼놓고는 다 붙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럼 나머지 경우는 이거겠죠. 둘 다 등호 있을 때, 둘 다 색칠돼 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라고 칩시다. 이게 작은 것, 이게 큰 것. 포함 관계가 둘 다 등호 있을 때, 혹은 둘 다 등호 없을 때, 혹은 작은 거는 없는데 큰 게 있을 때 그때는 다 등호가 붙어요. 근데 안 붙는 케이스가 딱 이거 하나라는 얘기죠. 발레.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작은 거는 가졌는데 큰 게 안 가지고 있을 때 이 경우 빼놓고는 등호가 다 붙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헷갈리진 않아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요 등호가 안 붙는 케이스 위에는 이 그림 있죠? 작은 거는 네, 등호가 있는데 큰 게 그 위치에서 등호가 없을 때는 네, 식에 등호 붙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번 내용 충분 필요의 진리파의 관계라고 있죠. 그래서 P는 Q에 의한 충분, P는 Q에 의한 필요, 그 다음에 P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그러니까 위에를 읽으시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내 생각이 자꾸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게 포맷을 정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해석했었죠. 뭐라 해석했었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가정과 결론을 완벽히 구분해야 됩니다. 누가 가정이며 누가 결론인지를.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 구분부터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그렇게 가정 결론 구분했을 때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이에요. 근데 결론은 가정하기 위한 거짓이야. 이 조건이 성립하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히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거짓이에요. 근데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이 돼. 그럼 이때를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라고 말합니다. 되나요? 근데 가정과 결론을 봤는데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 동시에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 둘 다 참. 그러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 충분히 성립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럼 저렇게 이제 말이 바뀔 때마다 누구는 뭐다, 누구는 뭐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이 이 조건만 잘 성립하면 충분, 필요 충분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혹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거짓인데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거짓 둘 다 거짓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걔는 이름이 없어요. 따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둘 다 거짓이니까 그냥 거짓인 명제로 생각하는 거지. 뭐 이게 뭐 충분, 필요 충분 이걸로 따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히 성립하죠. 보통 가정 결론 얘기할 때 가정은 이런 단어들이 많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뭐는, 뭐뭐이, 뭐뭐가 혹은 뭐뭐이면 이런 표현들 안에는 앞에 있는 것들이 보통 가정이고 결론은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 앞에 있는 뭐뭐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누가 봐도 P는 앞에 있는 게 가정이겠죠? Q이기 위한 뒤에 있는 게 결론이네요. 그럼 얘는 처음 1번에 있는 이 조건을 성립했죠. 가정 결론의 위치가 정확히 잡혀있는 상태라면 충분이다 라는 뜻은 여기를 해석해보면 이거 1번 1번에 대한 해석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뜻이구나 이거란 뜻이죠. P이면 Q이다가 참 Q는 P이기 위한 거짓 따라서 라지 P가 라지 Q에 완벽히 포함되는 부분 집합. 근데 요즘 그래서 문제는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다 뭐라 좀 자세히 써주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가 아니다라고 써줘요. 보통은 좀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P는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가정 결론 위치 잡혔으니까 왼쪽에 가정 오른쪽에 결론 쓰시는 겁니다. 필요한 뜻은 일단 이 조건상 보면 필요한 것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Q가 R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자, 세 조건에 대해서 3단 논법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P면 Q이다가 참인데 Q는 다시 R에 포함된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P는 R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죠. 그래서 세 관계를 따져보면 가장 작은 게 P, 그 다음은 Q, 그 다음은 R. 이게 성립하도록 배열하시오. PQR 배열. 1번이 정답입니다. PQR에 대해서 납 P는 Q이기 위한 필요. 이것도 1번, 번호를 메모깁시다. 1번. 납 P는 PQ이기 위한 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문제 자체가 필요라고 딱 잘라 말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요즘은 저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 자체가
뭐 필요이지만 충분히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많이 좀 구분해 써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R은 P이기 위한 충분. R은 P이기 위한 충분은 얘는 참인데 보통 얘가 거짓일 때. 세 번째는 없네요. 다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제 이걸 보고 따져야 되는데 따지다 보니까 문제 조건상 보면 이게 명제 표현이 아니고 집합의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겹쳐있는 문자를 잘 봐야 돼요. P가 겹치죠. 그럼 P가 겹치게 만들려면 여기 전부 잘 보세요. 1번에서 우리가 얻어냈었는 결론이 뭐였냐면 화살표 방향상 보면 Q가 낙P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쪽 방향이 참이니까 Q가 낙P에 포함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는 위치상 좀 이쁘게 만들어 보니까 R이 P이기 위한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지금 아까 말한 이제 P가 겹치기 때문에 P를 좀 잘 써먹으려면 위에 있는 부정에 여기 있는 부정을 P로 바꿔야 되니까 이럴 때 쓰는 게 대우 명제네요. 주어진 명제 대우. P면 낙Q이다도 참이 되죠. 그럼 이렇게 이어지네요. R, P, 낙Q. 그럼 3번 R은 낙Q에도 포함이 되고 이제 남은 것 각자의 대우. 이거의 대우. 낙P면 낙Q이 낙R이다. 네. 얘 대우. Q이면 낙R이다. 이해되셨습니까? 명제에서는 이 6개의 명제가 이제 참이 된다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남은 건 이제 집합에서 봐야 되겠죠? 집합 구조에서 본다면 가장 작은 게 누구냐면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Q,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 관계를 써보면 R이 P에 포함되고 R이 P이면 참이 되고 P는 낙Q이기 위한 참이 되죠. 자, 이 관계로 본다면 R은 P에 포함돼야 돼요. R이 P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이렇게. 근데 P는 다시 낙Q에 포함되죠. 여기다 왼쪽에다 그릴까요? 자리가 없어서. R이 P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 이렇게. 근데 그 P는 다시 낙Q에 포함되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앞뒤에서 배웠는데. P는 낙Q이기 위한 참이다? 그 얘기는 P가, 라지 P가 Q의 여집합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거였죠. 이건 무슨 관계였나요? P가 낙Q에 포함되려면 서로서. 서로서 Q 이렇게 되는 일반적 구조로는 이렇게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항상 옳은 걸 찾으시오. P와 Q의 고집합은 공집합입니다. 그렇죠. 1번 정답. 2번 P와 R의 교집합은 P입니다. 아니죠. P가 아니고 R입니다. 다음 P 교집합 R의 여집합은 P-R을 말하죠. P에서 R을 빼면 공집합입니까? 아닙니다. P에서 R을 빼면 이 도넛 모양이 남죠. 그렇죠? 공집합이라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원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공집합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Q-R은 공집합이다. Q에서 R을 빼봐야 어차피 공통부분이 없는 서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집합, 그러니까 차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뭐가 돼요? 그냥 Q가 되는 거죠. Q가 그냥 남습니다. 뺄 게 없으니까 공통집합이. 자, 5번은 이렇게 보면 좀 헷갈려요. 그렇죠? 자, 잠깐 보실래요? 이거는 앞으로 많이 쓸 표현이니까. Q, 여집합, 합집합, R, 전체. 자, 근데 우리는 이게 여집합과 합집합의 표현법은 잘 배우진 않았어요. 이런 거 따로 공식화하진 않았었죠. 근데 부등식 할 때 그런 표현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부등식 풀 때 왼쪽 좌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우변도 마이너스를 곱하죠. 그 부등호는 반대로 바뀐다. 뭐 이런 의미가 쓰이잖아. 근데 등식일 때는 바뀔 부등호는 없죠. 그냥 왼쪽에 마이너스 취하면 오른쪽도 마이너스 취해야 서로 같아진다. 그런 개념처럼 여기도 양변에 여집합을 취해 봅시다.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그러면 Q의 여집합, 합집합, R 전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둘 다 이렇게 여집합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차피 같은 것끼리 여집합제도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드모르간이 성립하죠. 얘는 Q가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 바뀌고 R은 R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따라서 Q 교집합 R의 여집합은 Q-R이 성립하잖아요. Q-R이 공집합입니까? 이거 아까 좀 전에 보기 있지 않았나요? 4번 보기에 틀렸다고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Q-R은 공집합이 아니고 지금 조건상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거는 틀린 답이죠. Q-R은 공집합이 아닌 4번에서 보신 것처럼 Q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이 되죠. 정답은 1번만 맞는 답이 돼요.